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로 한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양측의 목소리, 과거 목소리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3개 얻어맞은 셈입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한 10분 전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그 장관님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크게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인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말 중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 만일 좋다, 나를 탄핵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탄핵 과정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 과정은 부당했으나 결과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 법의 부당성과 이 위법성을 자기가 헌재 과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 탄핵 얘기만 지난번에 실제 이상민 장관 탄핵 결의안 통과시켰고, 네. 그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얘기대로 민주당이 무슨 탄핵 전문 발의 정당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탄핵을 쉽게 얘기한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당당히 받겠다 얘기한 건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과 함께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는 네. 국회를 형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본회의 과정이 있었다고 이 법을 존중했지만 오히려 이 법의 실질적인 어떤 폐해성들을 조목조목 부각시켰다는 뜻으로 비춰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인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급선무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그 감당 못할 전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것은 법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 단단히 벼르고 있을 테고 한동훈 장관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해서 갔을 겁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간단한 충돌이 아니라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보시죠. 입법권에 도전한 한동훈 물러나라. 자, 야당에서 법사위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검수원복과 관련해서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저희가 지금 아직 보지 못했지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지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타당했던 것, 그건 헌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법사위원들은 그럴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수완박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쥔 카드는 이제 시행령과 검찰 수사 준칙 개정 정도인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유감에 표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오늘 어느 정도 충돌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엄청난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원래 이제 법사위가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그렇죠. 가장 격하게 대립하는 전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히 이제 이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마 한동훈 장관과 법사위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안전부 자체가 지금 수장이 공백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직무정지가 바로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의석수를 밀어붙여서 과반이 넘으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한동훈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행정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이 두 가지의 수장을 공백을 만든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이끌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생도 사실은 도외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거나 탄핵을 이렇게 쉽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저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문제, 탄핵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무리한 이야기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비판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이제 절차상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런 부분은 지적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중요했던 지점 2가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몇몇 검사들과 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상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에 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삼권 분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의 권한을 축소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으로 역행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해 준 것은 검찰의 권한이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 정해준 권한이 아니라 사실은 입법부에서 이 행정부의 권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행령을 제정해서 검찰의 권한을 지켰던 것은 꼼수였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역시도 본인이 무리하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얘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이 과연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의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 목적은 검찰이 그동안의 권한을 너무 남용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부 정치 권력과 이제 합쳐서 이제 권력을 남용했다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검수완박의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6개월이고 1년이면 끝날 것들이 2년, 3년 돌려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도 받지만 검찰 수사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월권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월권을 하지 않았는지, 과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썼는지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총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영 의원의 오늘 아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충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자 여의도 연구 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출론 본인의 결정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차출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내 기류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게 맞붙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그 브랜드로 그 총선을 치를지는 여권 내부가 고민일 텐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5대 4라는 아주 미묘한 지형에서 판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한번 심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그런 담론도 새로운 형성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거치는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될 게 분명하고 여야를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출마한다면 어디에 출마하느냐 혹은 또 출마했을 때 어떤 지위를 달고 출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남은 총선 1년까지 한동훈 장관이 거치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체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의 출마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장관이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장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짧게 끝나서 일단 똑같습니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회의원 출마설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김재섭 위원님.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만약에 자기의 총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당의 어떤 간판으로서 같이 뛴다 그러면 그럼요. 큰 힘이 되겠죠. 네네. 당연히 어떤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면모들 같은 것을 잘 갖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지금 그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부터 만약에 총선 출마에 의지를 비친다 그러면 지금 사실 법무부와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수사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 탄압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중론을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은 차기 총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저 화면이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 입장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했던 모습은 저희가 목소리도 들려드렸고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아직 국회 법사위는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하기 전에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차분한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